안녕하세요.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강재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전대인 미문의 위기와 혼란에 빠져 있죠. 내란 숙의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도 무너졌고 국가 시스템도 붕괴되어 버렸죠.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내란 숙의 윤석열은 정말 처벌도 안 받고 있죠. 저 정도면 여러분, 저 정도면 바로 체포해야 되거든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야 되는데 힘들게 체포해서 구속시켜놨더니 또 검찰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동 간저에서 또 다른 나라를 말아먹은 주범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김건희하고 지금 술 마시면서 놀면서 어떻게 하면 복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자기의 권력을 되찾을까? 이 궁리를 하고 있겠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는 더 안타까운 게 저런 희대의 사이코 아닙니까? 희대의 정신병자거든요. 우리 역사상 최악의 폭군입니다. 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산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분인데 연산군도 더해요. 물론 연산군도 우리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연산군이 최악의 폭군이었죠. 하지만 이제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상 윤석열 같은 인간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연산군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쫓겨난 다음이라도 뉘우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모든 게 저 반국가 세력 때문이다. 저 빨갱이들 때문이야. 이거는 국외의 결단이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죠. 나는 국회의원 끌어내려 한 적이 없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심지어는 계몽령이라는 정말 웃지 못할 신조까지 등장하게 된 계몽령.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정신병자 같아요. 하긴 저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어떠냐면 저는 처음 저 사람이 대통령 될 때부터 경고를 했었거든요. 몇 년 전이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평생 검사만 했었죠. 정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이것에도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격이 더러워요. 다혈질인데다가 정말 고집은 더럽게 세고 정말 독재자의 기질을 다 갖추고 있죠. 그리고 오만과 독선을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의 사고방식은 철저한 이분법적 논리, 흑백 논리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저로 간주하죠. 윤석열은 항상 자기가 옳다는 정말 자기가 신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성분, 세종과 정조도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그 세종과 정조도 인간적인 흠결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정책적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무조건 완전 무결해. 내가 하는 말은 다 진리고 정의야.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그건 다 반국가 세력이야. 나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다. 항상 내세운 거 있잖아요. 가치 외교, 이념 외교. 저 사람은 아직도 철진한 그 가치와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제일 파괴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전 후퇴했습니다. 여러분, 국제기구 보고서 봤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하락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우리를 이제 독재화되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똘마니들, 극우 세력들은 길을 닫죠. 멍청한 인간들 아닙니까? 제정신인 거 저는. 솔직히 저한테 막 악플 달거든요.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빨갱이지. 그게 완전히 철진한 말이 할 말이 없으니까 빨갱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대응이 안 되니까 빨갱인 거죠. 그 다음에 너 친중파지, 친북파지. 제가 왜 북한을 좋아합니까? 저는 한반도에서 제2 한국제재를 막기 위해서 북한과 유연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평화를 구축하자고 하는 것이지 언제 제가 북한 체제를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나중에 잡아서 그냥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리고 친중파래요. 그럼 지금 나는 친중파 아닌데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중국과의 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과 잘 지내자는 거지. 그게 친중파입니까? 당연히 친중파고, 친영파고, 친불파고, 독일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나중에는. 그 다음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일본하고도 솔직히 과거사 문제만 해결하면 잘 지내야 되는 거 맞아요. 일본하고도 어째 보면 굉장히 솔직히 우리랑 뗄래야 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과거사 문제를 자꾸 사죄를 안 하고 반성을 안 하고 자꾸 우경화의 길로 가고 궁극주의의 길로 가니까 제가 한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너 할 말 없으니까 맨날 빨갱이지, 너 빨갱이지, 친중파지, 친북파지, 온갖 말 다 나옵니다. 저렇게 무식한 놈들이니까 자기 윤석열이가 지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여러분, 아무리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양성에 올립니다. 우리가 저렇게 싫어하는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의 김정은 저런 애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의 차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럴 수도 있네.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한 것도 저렇게 다양한 개성이 뭐 머리 박정희 때는 막 머리 잘랐잖아요. 장발. 여자 미니스커트 그거 단속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거든요. 그 사람이 머리를 기르든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든 그렇지 않습니까? 뭘 좋아하든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저 윤석열은 뭡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다르다. 지금 국민의힘 애들하고 그 똘마니들도 그렇거든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입니다. 무조건 빨갱이를 몰아붙이죠. 쟤네들이야말로 딱 공산주의. 쟤네들이 빨갱이래, 빨갱이. 딱 공산주의 독재의 그대로 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 폭력 쓰는 겁니다. 저번에 서부지방법원 침탈 사태 봤죠? 그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판사주의에 있다고 건물 다 부수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동원할 수 있다. 그걸 또 정광훈 같은 저 또라이 목사는 뭐라 합니까? 국민 저항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국민 저항권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비 목사죠. 근데 그게 부하 내동된 인간들이니 생각이 있고 여러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좀 이런 식견이 있는 사람은 이게 옳고 그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지혜라거든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니까 정광훈 말 듣고 자기 몸에 불질러서 죽고 있잖아요. 저쪽 사람을 봤죠. 얼마나 소중한 목숨인데 스스로 안 죽은 의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죽겠대. 완전히 광신도 집단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 내란이 아직도 종식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감옥 간다. 윤석열이 나중에 1심 재판에 당연히 유죄 선고 받겠죠. 내란죄. 그래서 감옥 간다. 그런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유튜브 동영상을 찍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여러분 친일파 청산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친일 매국노들이 이승만과 결탁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그게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권력을 찾아온 적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잠깐 찾아온 적이 있지만 여전히 정권만 살짝 찾아왔을 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류 세력은 여전히 저를 보수 우파의 탈을 쓴 친일 매국노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번도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바뀐 적은 없다는 겁니다. 보수 우파로 가장하고 있는 저 친일 매국노들, 한국사 강사의 말에 따르면 매국 좀비로 불리는 저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제 국민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빨갱이 프레임 잘 안 통해.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있어. 민주개혁 진영들이 자신들이 볼 때 빨갱이죠. 이 빨갱이 집단들이 지금 점점 의식이 성장하고 있어. 깨어나고 있어. 그리고 뭉치고 있어. 그리고 지난 총선도 완전 완패했잖아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뻔했었습니다. 200석마저도 무너질 뻔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러다가 우리 기득권 다 내려놓겠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 자신들의 국정기조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 결국 윤석열 같은 사이코가 뭘 합니까? 여러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나니까 더 문제는 성공했어야 돼. 저들이 볼 때 성공해서 반대파들 다 죽여버리고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가 윤석열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같이 그렇죠?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체로 침몰하는 거 아니야.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절박하죠. 솔직히 걔네들이 정말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우리 대통령이 잘못했네. 대통령 차별화시키고 대통령은 법대로 처리하고 우리는 반성하고 쇄신한 게 맞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쇄신과 반성의 길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런 쇄신과 반성을 주장하는 일부 깨어있는 생각이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몇몇 있었지만 다 묻혀버렸죠. 쟤네들은 지금 더 강경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아는 거죠. 우리 박근혜 때 겪어봤잖아. 박근혜 때 최순실 때문에 탄핵당해서 우리 거의 당 문 닫을 뻔했어.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게 된다면 우리 끝이야. 다시는 권력 못 잡아.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더 강하게 나가지. 쇄신하고 반성하면 쟤네들 더 치고 들어와. 우리 끝이야. 더 강하게 나가자. 역으로 공격하자. 쟤네들 빨갱이를 밀어붙이고 이 비상계엄이 적법한 거였다. 그렇지 않아요? 적법한 거였다.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면서 이제 여론조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든든히 믿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대다수의 수구 언론들 동원하고
또 검찰을 동원해서 이제 최후의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당연히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건 다 알지만 앞으로도 걱정이다. 왜? 쟤네들은 최후의 발악을 할 거거든요. 설사 조기 대선이 열려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그대로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쟤네들 또 발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는 정말 지난 세월 동안 우리 3대 민주운동이지 않습니까? 4.19 혁명, 그리고 광주, 정말 가슴 아프죠. 5.18, 그 민주영령들, 그 다음에 최근에 1987년 6월 항제, 이러한 운동을 거치면서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목숨과 피해의 대가로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발전해야 되거든요. 더디지만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역사가 퇴보하는 시점에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보수파의 탈을 쓴 친일매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침묵하는 다수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어있는 정말 행동하는 열혈 양심들도 있지만 그래 침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깨어나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저 매국 좀비 세력들, 친일 매국노들이 다시 권력을 연장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녀들이 어떤 대한민국에 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시죠? 정치와 역사는 우리의 인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른 역사를 배워야 지금의 정치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정말 저들이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침묵을 지키고 방관자가 되어버리면 저 나쁜 정치인들은 정치를 마음대로 한다. 그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대한민국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정의로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을 바란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놀 때가 아니라니까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서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제대로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냥 웃고 떠드는 그런 유튜브 보지 말고 좀 정치, 역사, 바른 역사와 제대로 된 정치를 가르쳐주는 이런 유튜브 채널도 좀 보시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파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에 우리가 수많은 정말 민주 열사들이 희생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번영이 한순간에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윤석열이 감옥 가는 걸로 끝날 상황도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당연히 저 내란 속에 단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윤석열만 끝낸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저 윤석열을 내세웠던 저 국민의힘 세력도 심판해야 되고 그 국민의힘 세력들에게서 움직이는 저 거대한 기득권층, 그 친일 매국노들은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계, 언론계, 학계, 뉴라이트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법조계, 특히 검찰,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저들이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쟤네들이 최후의 발악한 이상 우리가 넉넉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고 관심도 가지고 또 행동으로도 나타내셔야 됩니다. 행동하기 힘든 분들은 응원이라도 열심히 하고 투표라도 좀 하시고, 투표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바른 역사를 알리려고 하느냐, 뭐 제 일신의 영광 때문이냐. 물론 저도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근데 저는 제가 항상 드렸죠. 스타 강사 될 생각은 없다. 그래 돈 많이 버는 스타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저는 그냥 바른 역사 강사가 되고 싶다. 근데 왜 이 힘든 길을 가느냐, 이렇게 욕먹고 하면서 가는 길을 가느냐.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해야 나의 행복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바른 역사를 열심히 배우고 바른 역사관을 좀 무장하고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안목을 갖췄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뭐 역사가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수탄하게 발전하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진통을 서서히 발전할 텐데, 그러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고 다시 감옥 가고 그 일당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는다고 우리가 역사가 순탄해 발전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럼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이라니까요. 시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그 시민들이
정말 뭉쳐야 됩니다. 연대해야 됩니다. 저들 기득권층은 엄청난 힘이 있죠.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도 없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끼리 뭉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겁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거 느끼실 겁니다. 일단 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폭망한 게 제일 큰 위기거든요. 앞으로 이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대내외 상황이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이 국제정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앞으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슴속에 품고 독한 마음 먹고, 자, 시련과 고난이 앞으로도 끝이 아니다. 계속 밀려올 거다. 이겨내자. 참아야 된다. 하고 좀 이겨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한테 주어진 길 열심히 갈 테니까 여러분 함께 힘내시고 항상 명심하십시오. 지금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다. 그리고 저 매국 좀비 세력들, 친일 매국노들이 보수 우파의 탈을 쓴 쟤네들이 최후의 발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